정의부터 좀 자세히 좀 개념 좀 다시 합시다. y는 fx가 있을 때 x1, x2가 있어요. 임의의 x1, x2야. 그때 x2가 더 크다라고 했을 때 fx1보다 fx2가 더 클 때를 우리가 이제 증가라고 정의,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가 중요하다? 시험에 나오는 99%는 뭐다? 미분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제 뭘 보냐? 미분한 거를 봐야죠. f 프라임 x. 이 f 프라임 x가 0보다 클 때, 그때 이제 y는 fx가 어떻게 된다? 증가합니다. 0보다 크면 무조건 증가해요. 자, 왜일까요? 왜요? 도함수가 0보다 크면 왜 증가해요? 기울기가 양수니까. 기울기가 양수인데 왜 증가냐고. 응?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했는데 벌써 기억이 사라졌어요. 얘를 만족시켜야 증가하고. 근데 f 프라임 x가 0보다 커지면은 얘가 만족이 된대. 를 여러 가지로 좀 봐보도록 합시다. 자, f 프라임 x를 우리가 어떻게 돼?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빼기 fx 이거 이렇게 다 적어볼까? 그때 이렇게 그려요. 얘가 양수라는 거잖아. 얘가 도함수의 정의고요. 그때 어떤 x에 대해서 x 플러스 h가 있겠죠. 얘가 지금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x, fx. 그러니까 요점 x, fx와 x 플러스 h, fx 플러스 h 사이에 뭐예요? 기울기죠. 극한을 씌우기 전이면은 이게 뭐야? 평균 변화율이야. 근데 극한을 씌우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점점 좀 이렇게 거의 같은 점으로 와서 이렇게 되죠. h가 0의 플러스라고 했을 때 이게 엄청 가까이 왔을 때도 아주 작은 밑변이 있는 거란 말이지. 밑변분의 높이예요. 기울기이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돼? 이 차이가 h잖아. h가 양수야. 그때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러니까 x가 커질 때 y가 커져. 그걸 이제 증가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자, h가 0에 마이너스로 갈 때는 어떻게 돼? 여기가 이제 x고 여기가 이제 x 플러스 h가 이렇게 나온다. 이 길이가 뭐예요? 길이가 마이너스 h지. 얘가 0으로 가까이 가도 어떻게 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뭐야? 정의를 만족시킨다. f 프라임 x가 0보다 크면은 정의에 의해서 증가해요. x가 커질 때 y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자, 또 어떻게 볼 수 있냐? f 프라임 x가 dy dx라고 써지기 때문에 요게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양수. 얘가 항상 뭐다? 항상 양수라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너무 당연한 소리. 뭐 낯설 수는 있는데 너무 당연한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정의는 뭘 하자? 알지 않아. 정의는 안 해. 얘가 양수일 때 얘가 양수라는 거 아니야. 아주 작은 tx만큼 갔을 때 ty가 여기도 양수예요. 양수. 그래서 정의를 만족시킨다. 이게 왜 이렇게 돼요? 물어보면은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라고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얘는 뭐야? 이거 정리야 정리. 0보다 크면 증가한다는 정리예요. 그게 당연히 정의에서 나오는 거고. 저 뭐가 더 중요해요? 당연히 정리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시험은 얘밖에 안 나와. 자, 그럼 얘는 왜 배우죠? 자, 가끔씩 이런 걸 물어봐요. 자, 이렇게 돼요. 지금 여기서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요. 지금 여기 급 증가야? 증가가 맞다고. 어떤 x와 x2를 잡아도 계속 커져요. 증가가 맞아요. 또 이런 것도.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x는 a. 불연속이야. 불연속이면은 뭐예요? 미분이 불가능해요. 없어. 이게 없어. 존재하지가 않아. 좌우가 달라서. 근데 얘도 어떻게 돼? 이미 x는 x2에 대해서 증가한다. 수능에는 거의 절대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내신은 범위가 좁잖아. 이런 거 그냥 총 앞에 기억니은 디귿으로 줄 수가 있어요. 번호를 잘못 매겼다. 이런. 얘를 좀 이름을 바꾸자. 증명한 거니까 증명 1, 증명 2. 뭐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돼요. 뭐 이게 좀 더 쉽고. 근데 도함수 정의로 한번 우리가 지금 세 번째잖아요. 세 번째인데 이걸 막 왠지를 모른다. 필기하는 거 좋아. 받아 적는 거 좋은데 머릿속에도 좀 늘려고 좀 하고 복습을 해야 돼. 이거 까먹어. 이게 잘 까먹는 이유가 뭐야? 몰라도 되거든. 몰라도 막 문제가 풀려요. 이유를 몰라서. 얘를 1번이라고 할게요. 근데 화살표를 이제 둘 다 적어놨잖아. 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증가함수야? 증가함수면은 일단 미분이 가능한 증가함수야. 그때 항상 기울기가 0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을 때 안 되는 게 있어요. 발레가 있어. 발레. 나 공간이 없어서 모르는데 뭐 이렇게 잘 적어봐요. 발레. 자, fx를 구체적으로 가져옵시다. fx를 x 세제곱 이렇게 적으면은 지금 그래프 그리면은 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여기서 삼중근 같지. 근데 이 발레는 중요해요. 알아야 돼. 나중에 이건 헷갈리면 문제 푸는데도 큰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자, x는 0에서 증가인지 감소인지 보려면은 한 점에서 보려면 뭘 봐야 되냐면은 근처의 값을 봐야 돼. 여기를 h 그리고 마이너스 h. 점에서 볼 때는 앞뒤를 봐야 돼. 여기도 정확히 하려면 앞뒤로 봐야 돼요. a에 a 플러스 h, a 마이너스 h에 대해서 이게 만족하는지를 보면 된다. 그럼 자, 이거일 때 어떻게 되니? f에 마이너스 h랑 f0이야. fh를 비교를 해볼 건데 어떻게 돼요? 얘는 0이야. 얘는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h 세제곱이죠. 당연히 h는 지금 양수고 얘도 h 세제곱이란 말이지. 그래서 부두가 어떻게 0보다 얘가 항상 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얘도 당연히 음수죠. 0보다 작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x가 커짐에 따라 y도 뭐예요? 커져요.
그래서 이 fx는 지금 뭐야? x는 0에서 증가라고 볼 수 있어. 한 점에서는 증가 상태라고 용어를 씁니다. 한번더 증가야. 뭐가? x는 0에서 증가인데 어떻게 돼요? f 프라임 0이 얼마냐? 양수야? 아니에요. 0이에요. 그래서 이 발레를 외워야 돼. 자, 그래서 2번 f 프라임 x가 그럼 여기다 등호를 넣어줬을 때는 y는 fx랑 어떤 관계가 있냐? 얘가 증가하는 것과 얘는 어떤 관계일까? 왔다 갔다가 어떻게 되는지. 가는 게 돼요. 왜? 증가하면은 양수거나 0이야. 순간적으로 0이 될 때는 뭐가 돼요? 증가지. 근데 얘가 안 돼. 얘가. 자, 이 친구도 안 되는 발레를 좀 보면 이건 간단해. 자, 증가 기울기가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계속 이렇게 증가하다가 기울기가 쭉 0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문 용어로 이제 뭐라 부른다? 구간 상수함수. 구간 상수함수를 가지면은, 그러니까 fx가 이렇게 그려지면 f 프라임은 기울기가 양수거나 0이야. 근데 이 0이 연달아서 쭉 있으면은 지금 어떻게 돼? 이미 x1, x2에 대해서 여기가 등호가 들어가잖아요. 무조건 커져야 증가. 이게 등호 들어가면 나중에 대학에서 배워요. 단조 증가라고. 근데 고등학교 때는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야? 안 돼. 0보다 크거나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최종 정리가 나옵니다. fx가 다항함수 단 상수함수제.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하면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무한히 갈 때 어떻게 된다?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 y는 fx가 증가하는 같은 말이에요. 왔다 갔다가 된다. 필요 충분 조건, 동치, 뭐 다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증가 감소야. 어디서 증가하고 어디서 감소했는지 물어본단 말이야. 그럴 때 이제 뭘 하면 돼? 어디서부터 증가를 하면은 거기에서 미분을 해서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만 본다고. 이제 증가 감소는 뭐 직접적으로 엄청 나오진 않는데 당연히 개념을 모르면은 안 돼요. 이제 극대 극소를 해야지. 극대 극소가 좀 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방부정식 푸는 거고 뒤에 적분도 모르면 안 돼요. 쉬운 거는 단순 계산으로 나오는데 적분도 어려우면 다 그래프 추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중요한 기본 쌤 기본이기 때문에 뭐예요?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뭘로 하는 거예요? 함수값이 함수값. 함수값인데 그건 정의만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증가라는 거. 우리가 배울 건 다 다항함수예요. 다 다항함수면 5번 보면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증가가.
그래서 이 친구 뭐 미분해볼까? 미분하면 f 프라임 x가 3x 제곱이죠. 3x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항상 증가한다. 자, 칠판 치우고 이제 극대 극소 3, 4차 개형 비율 관계 교점 개수 방부등식까지 좀 개념 위주로 좀 쭉 정리를 좀 합시다. 지금 좀 외워도 외워지지 않나? 한두 번만 좀 적어보세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 그래, 바로 지금 한번 쭉 적어봐. 옆에. 좋아요. 약간 이런 증명들이 덜 와닿을 수 있는데 좀 계속 적으면 다 돼요. 다 되더라고. 수학 전공할 때는 거의 증명이라 막 안 돼. 막 나도 수업 들었을 때 대학 때 너무 빡센데 모르겠는데 이게 뭔 뚱그름 잡는 소리지? 근데 계속 적으면 다 돼요. 자, 이제 극대를 봅시다. 정의는요 문장이야, 문장. 그러니까 어떤 x가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극대란 말이지. x는 a에서 그래프로, 얘는 그래프로 뭐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이해는 쉬워요. 그러니까 로컬 맥시멈이야. 최대값은 글로벌 맥시멈이에요. 얘는 그 지역, 이 지역에서 이름 너무 좀 잘 줬어. 영어 이름. 근데 엄밀하게 들어간 얘가 정의가 입실은 델타로 증명을 해야 돼가지고 그거를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한 게 좀 이렇게 돼요.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 a fx가 누가 더 커? f a가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어떤이 좀 별로거든. 어떤을 이제 뭘로 바꿔? 적어도 하나의. 그러니까 너가 아무리 작은 어떤 구간을 딱 가져와도 그 사이에 얘가 제일 크면은 그게 극대다 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어떻게 썼었냐, 이거를 a를 가지고 a 플러스 h, a 마이너스 h 이렇게 잡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양쪽을 잡아서 어떻게 썼냐, fa가 fa 플러스 h보다 크고 fa 마이너스 h보다 크다. 그러니까 그 사이 제일 큰 놈을 극대라 해요. 그러니까 옛날 교과서에 정의가 이렇게 됐었는데 엄밀하게 바꿨어요. 이게 좀 엄밀성이 떨어지는데 고등학교 과정에는 전혀 등호가 들어가도 되죠. 그러니까 요 a가 제일 크다고. 요 함수값보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고 이거 한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h를 잡아도 근처를 잡아야 돼. 근처. 또 작은 h를 잡아도 어떻게 된다? 오른쪽보다 얘가 더 크고 왼쪽보다 얘가 더 크다. 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극대인 거 그래프를 좀 예시를 좀 들어볼까? 그러니까 미분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뭐야? 여기가 뾰족하게 올라와도 뭐야? x는 a에서 극대야.
당연히 불연속도 상관이 없죠. 이렇게 쭉 와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와도 xn에서 극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간을 근처에 싹 잡아도 얘가 제일 크잖아요. 당연히 뭐 이런 것들이나 빵꾸 뚫린 것들 이렇게 크면은 얘가 극대가 맞아요. 자, 그리고 극소면은 부등호가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되겠지? 극소면은 여기가 반대가 돼. 제일 작게 되는 건데, 자, 그때 뭐 이런 그래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상수함수야. 구간 상수함수가 다시 쭉 증가해요. 이때 이 A부터 B fx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요거를 좀 보면은 x는 a에서 지금 뭐야? x는 a에서 극대예요. 그리고 x는 b에서 뭐야? 극소야. 그러니까 얘는 등호가 들어가는 거를 증가 감소랑 다른 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x가 a부터 B 사이에 있는 이 x는 뭘까? 극대도 되고 극소도 됩니다. 극대라고 불러도 되고 극소라고 불러도 돼요. 그러니까 이 점을 뭐로 물어봐? 극대니? 맞아요. 근데 극소니? 맞아요. 왜? 등호가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상수함수랑 같잖아. 그래서 등호를 여기다 넣어주든 여기다 넣어주든 성립한다 이거지. 자, 근데 이제 우리 뭘 봐요? 미분이 가능할 때를 봅니다. 자, 미분이 가능할 때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소분수하게 그려지겠죠. 아우. 자, 그러면 어떤 걸 만족해요? f 프라임 a가 일단은 0이 될 수밖에 없지. 왜? 증가하다 여기가 지금 증가고요. 여기가 지금 감소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f 프라임 a의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 기울기가 양수야. 너무 당연한 건 저는 f 프라임 a의 플러스가 음수예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그렇죠. 극대다. 그리고 이건 지금 수식으로 본 거고요. 그래프로 보면은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 도함수 그래프를 보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려볼까요? 얘가 f 프라임 x 그러면은 어떻게 돼? 0 되는 거를 보세요. 0 되는 거. 0 되는 걸 보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 그래서 fx가 플러스 증가 감소 증가 감소. 그래서 부호 변화를 가져야 되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갈 때가 극대다.
뿔마가 바뀌어야 돼. 뿔마가. 너무 당연한 이야기. 근데 그때 쪽은 아까 증가함수보다 중요도가 떨어지는 게 정의를 약간 좀 물어볼 수가 좀 없긴 하거든. 자, 그리고 3번. 이 명제는 좀 반드시 좀 까먹지를 좀 말자. f'a가 0인 것과 a, fa가 특정인 것. 이 둘의 관계를 확실히 알아야 돼. 어떻게 될까 좀 생각해서 좀 생각해 볼 거죠. 자, 여기 이제 요걸 1번, 요걸 2번. 자, 1번 가는 거 돼요, 안 돼요? 그게 0이면은 극점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야? 확신이 없어요? 어? 1번 돼요, 안 돼? 기울기가 0이면은 극점이 아니야. 극점이 아니니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극점이 아니야. 일반 안 돼요. 왜? 벌써 까먹었어요. 자, 뭘 까먹었어요? x 세제곱을 까먹었어요. x 세제곱. x는 0에서 지금 뭐 어떻게 돼? 얘가 지금 fx잖아. f 프라임 0이 0이죠. 근데 fx가 x는 0에서 뭐야? 증가야. 그래서 극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어떻게 돼? f 프라임 a가 0일 때는 x는 a에서 뭐가 될 수 있어요? fx가 x는 a에서 증가가 될 수 있어요. 당연히 감소도 될 수 있고요. 극대도 될 수 있고 극소도 될 수 있어요. 다 돼요. 그래서 반드시는 아니다. 이런 거는 시험에 엄청 잘 나오니까 헷갈리면 안 돼. 여기 2번. 극점이면 기울기가 시선을 피하는 거 쓰고 있었어요. 0이야? 네. 기울기가 0일까? 0이 맞아. 여기 맞고 다 맞아. 주세요. 여기 맞아요. 극점 아니? f 프라임 a 자체가 없어. 없어요. 2번. 극점과 극점은 이제 이건 2번 뭐 당연히 안 돼. 안 되는 발레 저기 있죠? 이렇게. 얘도 안 되고요. 이렇게 오는 친구도 안 되고 발레. 그럼 뭐라고 쓰면 돼? 위입은 불가능할 때. 그러면 점. 에서 뭐야? 미분 불가능한 점에서 그때를 가지면은 이 명제가 성립하지 않아요. 자, 이제 우리는 뭐야? 미분이 가능한 것만 봐. 거의. 그래서 f가 미분이 가능해요. 그리고 동시에 a, fa가 극점이야. 그럼 반드시 f 프라임 a는 0이에요. 역시 3번이 제일 중요해. 극점이야? 기울기가 알바. 기울기가 무조건 0이야. 0이 안 될 수가 없어.
근데 그게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얘는 우리 3번 명제 여기가 지금 뭐야? 제일 중요해. 솔직히 이거는 뭐야? 증가 감소만 봐도 그때 극소고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 정의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입실론 델타 문제를 당연히 낼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정의가 이렇게 나올 때는 좀 나온 적이 있긴 한데 지금은 아예 이제 안 나오는데 내신은 당연히 나올 수가 있어요. 기출에도 옛날 기출에도 좀 있기도 하고. 3번을 좀 머릿속에 확실히 잘 넣어라. 그리고 기울기가 0이라고 반드시 극점이 아니에요. 증가도 될 수 있고 감소도 될 수 있다는 거. 나는 할게 한다. 그냥 나는 할 테니까 한개 흘려요. 이 증가 감소는 반드시 변곡점이야. 아이 됐다. 미적분에는 안 해야 되는데 미적분 안 할 거면 솔직히 몰라도 돼. 자 됐고 이제 3차, 4차 그래프 개형 본 다음에 비율 관계까지 하고 개형 쭉 다 하고 뭐 해요? 테스트 쭉 보고 개형 테스트 오늘 바로 한 거니까 다 쓸 수 있겠죠? 자, y는 fx가 3차예요. y는 fx 얘가 3차예요. 그래프를 그릴 때 뭘 알아야 돼요? 증가 감소만 알면 돼. 어디에서는? 다항 함수에서는. 나중에 이제 미적분은 뭐가 추가돼요? 점근선이 추가가 됩니다. 점근선과 불연속점, 정의가 안 되는 점, 그러니까 분수함수 두 가지를 더 알면 되는데 3차, 4차는 뭐만 보면 돼요? 증가 감소만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요? 기분을 합니다. 자, 이 친구 이제 뭐만 알면 된다? 부호만 알면 된다. 얘가 어디서 양수인지, 어디서 음수인지만 알면 된다. 양수, 음수를 이제 알기 위해서 뭘 먼저 봐야 돼요? 0을 먼저 봐야지. 그러니까 이 2차 함수가 어디서 근을 갖는지. 2차 함수니까 근이 최대 몇 개? 2개. 근이 하나거나 빵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뭘 봐야 돼? 요거를 봐야 돼. 뭐 때문에? 이 도함수의 부호랑 부호 변화를 알기 위해서. 자, 부호가 뭐예요? 3차 함수의 증가이지, 증가. 그리고 부호 변화는 뭐예요? 극점이죠. fx의 원함수의 증가과 극점을 뭐야? 도함수의 부호랑 부호 변화를 통해서 구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분도 하니까 뭐도 중요하냐면 도함수에서는 부호랑 부호 변화 그리고 넓이. 그래서 넓이. 넓이가 뭐가 돼? 함수 값의 차이가 나옵니다. 이거는 근데 뭐 접근 가서 할 거여서 지금은 뭐 안 봐도 되고요. 그래서 뭐 개형은 다들 알고 있잖아. 자, f 프라임 x가 가능한 개형이 뭐예요? 세 가지죠. 그러니까 y는 fx랑 f 프라임 x랑 y는 0. 그래서 x축과의 뭘 봐야 돼요? 관계를 봐야 된다. 그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가 있고 중근을 가질 수가 있고
주실근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판별식 D가 0이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요. 헷갈리면 안 돼요. 판별식 D가 0보다 큰 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이거 막 시험에 틀리면 어떻게 억울하잖아. 그렇지? 왜가 더 억울해요? 이걸 왜 틀릴까? 뭘 봐야 된다? 부호를 봐야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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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그러니까 이 알파 베타에서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른 주실근을 가질 때 베타는 fx가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얘는 쭉 증가해서 쭉 증가 이렇게만 그려도 크게 상관은 없다. 물론 이제 뭐 스무스하게 그리면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돼서 3중간 가지면 이렇게 되고 얘는 그냥 뭐예요? 그냥 쭉쭉 이렇게 그냥 그리면 되는 거지. 아래다 적는 게 좋아요. 아래다 여기 이렇게 아래다가 난 옆으로 이렇게 공간이 없어서. 자, 이 두 친구들 보면 어떻게 돼요? 극값이 없어. 극값 존재하지 않아. 다른 말로 또 뭐예요? 1대1 함수예요. 1대1 함수. 함수는 어떻게 돼? x1, x2가 다를 때 fx1, fx2가 달라요.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서로 다른 x1, x2에 대해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함수값이 같을 수 있잖아. 그런 게 하나라도 존재하면은 1대1 함수가 아닌데 얘는 1대1 함수죠. 그러니까 y축 가로선을 그었을 때 하나만 만날 때 1대1 함수가 됩니다. 1대1 대응. 자, 1대1 대응은 뭐냐? 1대1 함수랑 실수로 인식됐어요. C. 될 건 줄. 1대1 함수랑 시역과 공역이 같아요.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네. 시역은 함수값이에요. 이 함수값. 그리고 공역은 그냥 y 전체야. 기본적으로 공역은 실수 전체예요. 플러스 1에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근데 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계속해서 내려가니까 이게 만족이 되는 거지. 따라서 1대1 대응이 같은 말로 역함수 존재죠. 그래서 이런 걸 물어보면 그냥 뭐야? f 프라임 x는 0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뭐 지금도 잘 풀고 있죠? 문제 풀 때. 하나 더 안 적었다. 증가 함수.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면 감수 함수일 거고. 한번 더 적고. fx는 t의 교점 계수를 gt라 할 때 gt가 연속이다. 와 같은 말이에요. t가 변해도 어떻게 돼? 계속 하나야. t가 변해도 계속 하나예요. 근데 여기는 t가 변할 때 여기는 하나고 여기는 세 개잖아. 그럼 부연속이지. 1에서 3으로 바뀌는. 스무스하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바로 1, 3
1, 2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요거까지 교점 개수 GT라면 GT는 연습입니다. 자, 제목을 안 적어요. 요 앞에다 이 제목을 대형 이 비율 관계. 자, 가장 기본 비율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요. 잘랐을 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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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렇게 나옵니다. 길이가 다 같아요. 극대, 극소, 변곡점, 삼차함수는 변곡점 대칭이에요. 변곡점 대칭. 극대, 극소의 중점. 자, 지금 비율 관계를 지금 여러 개 볼 건데 싹 다 증명할 게 아니면 쓰면 안 된다. 이걸 증명을 좀 확실히 외워야 돼 여기는. 자, 증명을 뭘로 하냐? 다 식을 세워야 돼. 식을 세울 줄 알아야 돼요. 자, 식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식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거, 이건 진짜 너무 중요한 건데 교점이 x좌표예요. 뭐랑 뭐의 교점일까? 당연히 이 함수랑 기본적으로 상수함수 그리고 이렇게 잡든 위로 잡든 이거를 뭐 x축으로 잡을게요. 얘가 1이든 2든 3이든 위아래 평행 이동은 요 x 간격의 비율에 영향을 주지 않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잡고 교점이 지금 그럼 여기랑 여기잖아. 교점이 두 개예요. 교점을 뭐해? 몰라. 그럼 미지수 잡아야 된다. 알파, 베타를 잡으시라고. 그때 뭘 봐야 돼? 요 극소, 극대 나오는 요 x 좌표가 이게 1대 2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지. 여기가. 그럼 뭐예요? 일단 식을 세우고 뭐 하면 돼요? f 프라임 x가 0 되는 거 찾으면 되죠. 그래서 어렵지도 않아요. x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야. 그럼 f 프라임 x는 앞에 거 미분하면 이렇게
뒤에 거 미분하면 2x 빼기 베타에 x 빼기 알파. 그럼 x 빼기 베타, x 빼기 베타를 당연히 묶어주고 싶은 강렬한 마음이 들잖아. 그럼 앞에는 뭐야? x 빼기 베타고요. 뒤에는 2x 빼기 2 알파야. 그래서 이 친구가 0이 되는 걸 찾는 거죠. 그 앞에가 뭐 나오고? x는 베타. 그래 기울기 0 되는 게 x는 베타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야 여기가? 는 0 하면 3x는 2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니까 x가 뭐야? 3으로 나눈 거죠. 근데 이 식이 뭐예요 이게? 알파 베타 2대 1로 내분하는 거예요. 사실 뭘로 하는 게 더 쉬워? 0 알파 또는 0 3알파로 하는 게 더 계산이 쉽게 있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 0이든 뭐든 그냥 일반했을 때 왜 1대2가 나온다. 여기도 1대2가 나와요. 뭐야? 여기가 1대2가. 그래서 여기가 1대2고 여기도 1대1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2대1이지. 그래서 저희가 1대1 대 1대1이 나오겠죠. 자, 두 번째는 뭐냐? 요 변곡점을 지날 때. 변곡점을 지날 때 요 극소 극점과 요 교점 사이가 1대 루트 3이에요. 자, 증명해보세요. 1대 루트 3을 증명해보도록 합시다. 이거 변곡점이에요. 변곡점. 변곡점이니까 이 변곡점에서 이렇게 그는 거야. 그래서 이게 1대 루트 3이라고. 그건 당연히 알아야 돼요.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 여기가. 여기도 당연히 1대 루트 3이야. 1대 루트 3. 미지수를 잡아야지. 교점을 그 x축을 또 친절하게 놔줬네. x축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차피 x에 관한 비율 관계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 증명이 된 거야? 이거 F 도함수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루트 3분의 2 알파니까 그 비율하면 이렇게 나온 거 아니거든요.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써먹는 것도 다른 이야기예요.
중요한 게 뭐라고? 교점 x잖아. 교점이 3개잖아. 그럼 뭐 어떻게 해도 돼요? 알파, 베타, 감마로 잡아도 되는데 길이가 같아. 그래서 0, 알파, 2알파 이렇게 잡아도 돼요. 근데 뭘로 잡는 게 가장 간단하냐? 0, 루트 3알파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알파 이렇게 잡는 게 좀 가장 괜찮지 않을까. 물론 0 알파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잡아도 상관은 없어.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fx에 이제 식을 쓰면 0이죠. x 그리고 x 플러스 루트 3알파 x 마이너스 루트 3알파니까 나는 그냥 바로 x제곱 마이너스 3알파 제곱이라고 적어요. 이때 전개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제곱 x 이렇게 나오죠. 이때 f 프라임 x가 그 뭐야? 3 x 제곱 마이너스 3알파 제곱이라 3으로 묶으면 x 플러스 알파 x 마이너스 알파지.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게 뭐야? x가 알파 마이너스 알파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알파 x는 알파 x는 마이너스 알파. 자, 이거 근데 언제 써먹냐? 자, 앞에 거 엄청 많이 쓰는데 얘는 특성 요런 거밖에 좀 안 쓰이게.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나오면은 뭐예요? 대칭해야 되는데 0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그리고 여기가 1 마 1 그래서 미분하면 되지 않나요? 미분해도 돼요. 3x 제곱 빼기 3은 0 해서 x가 1 마일에서 그때 극소를 갖는구나. 그러니까 주가 어디서 나와요? 최대 최소에서 나오거든. 뭐 하나를 더 예를 들어서 들어보면은 어떤 넓이에 관한 식을 썼어요. 넓이에 관한 식을 fx랑 했는데 얘가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12x 이렇게 나와 있어요. 플러스 3 이렇게 적을까요? 그때 이 친구의 최대 최소 같은 걸 물어본단 말이야. 당연히 뭐해요? 미분하면 되잖아. 근데 이게 12, 잘못 썼어. 24. 쏘리 24. 그러니까 얘가 좀 숙달이 되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쑥 적혀져요. 3, 2 루트 3, 0 마이너스 2 루트 3. 여기가 2, 마. 그러니까 어디서 온 거냐면은 fx가 알파가 2인 거지. x 세제곱 마이너스 12x. 그러니까 여기에 x 제곱항이 좀 없어야 돼. x 제곱항이 없을 때 요렇게 미분하는 것도 어렵진 않아요.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24여서 6 넘겨서 2 마이. 쌤 이게 시간 차이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크게 할 말은 없는 거긴 해요. 진짜. 2번은 2번 엄청나게 뭐 중요하고 이게 압도적으로 시간을 줄여다 준다. 그건 약간 아니긴 해.
그죠? 1대1은 좀 많이 중요해요. 얘는 그냥 미분한 거 별 차이가 없대. 이거는 지금 이 과정이 좀 길어. 그래서 요거 알아두면은 바로 툭툭 나오긴 해요. 자 이제 3번 제일 중요한 3차함수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좀 하고 4차함수 그래프 개형해야 되는데 너무 개념만 하면 좀 지루하니까 이거 하고 문제 쭉 풀고 나서 이거 4차 없지? 4차가 없어. 4차가 없어서 자 요거 하고 문제 쫙 1번부터 하나만 더 하면 되긴 하는데 어? 그러지 않으면 10분 쉬었다 갑시다. 몇 분이니? 자, 얘가 제일 중요해. 모르면 안 되고. 얘를 모르면은 삽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얘는 반드시 좀 알아야 돼.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때 극소의 차이. 이렇게 수직. 그때 여기 2알파로 잡으면요. 여기가 4알파 세제곱에 곱하기 최고차항 계수 이렇게 나옵니다. 결과는 이건데 제발 결과만 알면 안 돼요. 증명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증명할 때 뭐 해야 된다고? 식을 세워야 된다. 식세우기. 그러니까 식세우기가 어려우면 몰라. 안 어려워요. 방금 원장님 말투 비슷했던 것 같아. 안 어려워요. 아니, 괜찮아. 자, 이거 쭉 가서 이렇게. 비슷하지 않았어? 그렇지. 아니야. 자, 이렇게 자르면 이게 1대1대1이니까 0이고 여기를 3알파로 좀 잡아봅시다. 그러니까 교점에 좌표, x좌표를 미지수 잡아야 된다고요. 그럼 fx가 어떻게 나와? fx가 x 하나 갖고 있고 x 마이너스 3알파를 두 개 갖고 있잖아. 그때 요 차이 를 알파라 했을 때 여기 함수값이 이제 뭐야? 함수값. 이 알파에 대한 함수값. 이렇게 알파하고 여기가 2알파 제곱이잖아. 그래서 뭐가 나와요? 4알파 세제곱이 나온다. 근데 이제 뭐예요? 최고차항 계수가 만약 있어. 최고차항 계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최고차항 계수가 k가 있었어. 그럼 여기도 이제 k를 써주고 k를 써주면 되겠죠. 근데 보통 1이 많아. 1이. 최고차항 계수가. 자, 그래서 알파가 1일 때 또는 알파가 2일 때 이게 제일 많이 나온다고. 알파가 1이면 얼마야? 이렇게 나와서 2, 4점. 얘는요. 4, 32입니다. 2가 얼마니? 2는 2세제곱 4, 3, 8에 32. 그러니까 이게 전혀
안 외워요. 자, 오늘 테스트 공부 아마 K는 뭐예요? 최고차항 계수, 최고차항 계수.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인지 몰라. 해봤자 뭐야? 뭐 2분의 1, 2, 3분의 1 이런 거 중에 하나겠지. 자, 오늘 테스트를 쭉 1번부터